375년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승하하자 그의 아들 태자 부여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4대 국왕 근구수왕이 됩니다. 근구수왕은 아버지를 따라 태자 시절부터 많은 전장을 누볐으며 여러 공훈을 세웠는데 특히 369년 고구려 고국원왕을 격파한 공로는 가장 큰 업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2년 뒤인 371년 고구려가 재차 남진했으나 아버지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고구려를 격퇴시켰는데 이러한 기록을 빼면 왕이 된 이후의 업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왕이 되고 이듬해 376년 자신의 장인 장고도를 좌평에 임명하였으며 곧바로 그해 11월이 되자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군사 3만을 이끌고 직접 친정하여 평양성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해를 넘겨 377년까지 이어졌으며 두 나라가 공방전을 펼치는 등 치열하게 싸웠으나 쉽게 결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문과 흉년으로 적잖이 고생했다는 기록들이 있으며 동진에 사신을 보냈으나 태풍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빼면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근구수왕도 재위 9년 차인 384년 승하하자 그의 장남 침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5대 국왕 침류왕이 됩니다. 침류왕의 업적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며 불교를 공인 종교로 삼았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4년 인도 출신이라 추측하는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을 거쳐 백제에 들어옴에 따라 불교는 백제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으며 이듬해 385년 절을 세우고 승려 10명을 출가시키는 등 불교를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재위한 지 1년 6개월 만인 385년 11월 승하했는데 그의 아들 아신이 너무 어려 침류왕의 동생인 진사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그가 바로 백제 15대 국왕 진서왕이 됩니다. 다만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태자 아신이 어려 숙부 진사가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일본 서기에는 숙부 진사가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었다고 기록한 만큼 당시의 시대상을 기록한 사서들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침류왕의 재위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은 점과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공인 종교로 삼고자 했던 점을 근거로 진사왕 세력에게 침류왕이 시해당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진사왕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용감하며 총명하고 지혜로워 지략이 많았다는 기록에 따라 근초고왕 근구수왕을 이어 백제의 전성기를 이어갈 적임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결국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국양왕이 이끄는 고구려는 요동을 정벌했으나 강성해진 후연 때문에 또다시 요동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서쪽으로 진출하기 버거웠던 고구려는 말머리를 돌려 재차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진사왕은 남진하는 고구려 군대를 수차례에 걸쳐 막아내면서 이를 저지하고 있었으나 작은 성공이 빈번했던 탓인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매우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90년부터 줄기차게 사냥을 다니며 정통성이 부족한 왕권을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때는 대외적으로 고구려가 매우 강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던 때였고 그 고구려를 이끌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392년 가을 광개토 대왕이 군사 4만을 이끌고 남진하자 진사왕은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대응했음에도 광개토 대왕에게 석현성을 내주어야만 했으며 겨울이 되자 황해도 남부까지 내려온 고구려군을 막지 못해 관미성까지 내주게 됩니다. 결국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진사왕은 사냥을 나간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록과 진사왕이 죽었다는 내용이 연달아 기록된 것으로 보아 사냥을 나갔다가 죽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냥터에서 죽은 진사왕의 뒤를 이어 침류왕의 장남이었던 아신이 곧바로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7대 국왕
아신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신왕의 즉위에 대해 여러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아신왕이 어려 숙부였던 진사왕이 등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릉비와 일본 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진사왕은 침류왕을 시해하고 왕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아신은 일본으로 망명을 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사왕이 사냥을 나간 뒤 열흘간 소식이 없다가 승하했다는 기록에 따라 아신왕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백제로 들어와 진사왕을 시해한 뒤 왕위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의 내용은 학계에서도 정확하게 근거할 만한 자료가 없어 모두 이렇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튼 아신왕은 393년 광개토 대왕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외삼촌 진무를 좌장에 임명해 석현성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식량 부족으로 퇴각하였고, 이듬해 394년 재차 수곡성을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며 군사를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395년 진무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광개토 대왕은 직접 기병 7천을 이끌고 남하해 이들을 모조리 괴멸시키니 이때 죽은 백제군의 숫자만 8,000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아신왕의 북벌 정책은 임기 초반부터 매년 한 번씩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나 고구려에게 대패하며 엄청난 전력 손실을 야기하고 말았는데, 이게 성가셨던 광개토 대왕은 396년 육로와 수로로 군사를 내보내 백제를 총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백제의 여러 성들이 차례대로 함락되자 아신왕은 어쩔 수 없이 광개토 대왕을 맞이하러 나와 굴욕적으로 항복하였으며, 이때의 공격을 막지 못해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대를 고구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차례 외나라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군사를 일으키는 만큼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외나라와 협력이 늘며 일본 영토에 백제 유민들이 본격적으로 대거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외나라 가야와 함께 외교 관계를 강화해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했으며, 이들을 끌어들여 고구려 영토였던 황해도 일대를 공격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택당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나, 그때마다 성과 없이 광개토 대왕에게 족족 격퇴당하기에 이릅니다. 아신왕은 임기 내내 북벌 정책만 감행하다 결국 재위한 지 13년 만인 405년 승하하였으며, 그의 아들 전지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8대 국왕 전지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